자, 누리꾼들이 설명한 성경, 불경, 김연경? 이건 어떤 뜻일까요? 김희진 아나운서, 주말에도 이 도쿄올림픽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특히 구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구기 종목들이야말로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쏠렸나요? 일단 여자 배구 얘기부터 해보려고 그래야죠. 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게 한일전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아무래도 관심이 뜨거웠는데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렸던 한일전, 일본과의 풀세트 접전 끝에 마지막 순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김연경 선수였는데요. 근데 칭칭 감은 테이핑과 허벅지의 피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물론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30득점을 올렸고요. 고비 때마다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대역전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에 이 한일 여자 배구 경기 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엔 패자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특히 마지막 세트에서 14대 12 상황, 그러니까 게임을 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냈는데 네. 그 대역전극의 한가운데 김연경 선수가 있었던 거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연경 선수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한일전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올림픽에서의 전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패해서 동메달을 앞두고 아픔을 겪은 적이 있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일본의 예선전에서 승리해 이 경기 전까지 전적 1승 1패였습니다. 마지막 한일전을 앞두고 누구보다 이 경기는 이기고 싶어 했던 것이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일전은 그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는데 이겨서 너무 좋았고 모든 선수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한일전 승리 이후에 이 승리의 기쁨을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장면 정말 감동적으로 봤죠. 승리 이후에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선수들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사장님 운다. 오지 말고. 아까 그거 아니야? 울 뻔했지. 아니 울었잖아. 아니. 촉촉. 촉촉이 올 이게 흘러야지 운 거지. 아 약간 건재가 촉촉하게 그러면 흘러야지 눈물 난 거 아니야? 아니. 네, 김연경 선수 눈물을 흘려야 운 거다라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눈물이 고여도 운 겁니까? 눈물을 흘려야 운 겁니까? 촉촉한 것도 운 거죠. 저는 감동이 컸다고 생각하고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본인의 마지막 올림픽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몸을 사리지 않고 30득점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30득점을 3경기인가요? 제 기억에. 그렇게 연속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김연경 선수가 했고 특히 저 이제 허벅지에 있는 이제 언론에서는 저걸 핏줄이라고 해요. 살핏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배구협회에서는 허벅지 쪽에 있는 저거는 피멍이래요. 왜냐하면 테이프이 지금 밑에 감겨져 있잖아요. 아마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 살이 좀 찢어지면서 피멍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피멍이고 핏줄이 터지거나 큰 부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정말 영광의 상처다. 저는 김연경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배들도 열심히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고요. 수비할 때 보면 온몸을 날려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공격도 열심히 했지만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저런 투혼이 결국 대한민국의 여자 배구팀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김연경 선수 정말 대한민국의 보배고 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승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림픽 배구 경기에서 30점 이상 경기를 4차례 기록한 선수가 김연경 선수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올림픽 전에 여자 배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 사태가 터졌을 때도 김연경 선수는 오히려 이 미담만 쏟아져서 아주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홍정성 기자님, 그래서 누리꾼들이 8강을 축하하면서
많은 유행어들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유명한 게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네. 이런 이제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가 한 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아니, 네. 어느 누리꾼이 또 이렇게 재치 있는 글을 이제 고안하셨나 했더니 지난해 11월 12일에 김연경 씨가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SNS에 본인이 이걸 달았는데 이번 한일전 승리를 보고 흔히 성지글이라고 하죠. 누리꾼들이 찾아낸 겁니다. 아,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하더니 정말 그대로 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글을 찾아가서 지금에 와서 다시 댓글을 다는 어떤 역주행 현상 같은 가요계를 치면 역주행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역시 배구는 김연경, 빵은 식빵, 식빵도 이제 김연경 씨의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갓 연경 선수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기쁨과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준 기자님 저 왜 빵은 식빵이라고 하면서 김연경 씨의 그 별명이 식빵이 됐는지도 아세요? 얼굴 모양이 전혀 다른 제가 얘기. 잘 몰랐군요. 그거는 제가 좀 방송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승부욕이 세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걸크러쉬의 대명사가 김연경 선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 식빵과 비슷한 발음의 말을 좀 경기 중에 해갖고 화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진정성을 이 팬들이 다 인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만한 일화도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이번에는 남다른 기록을 세운 다른 선수의 얘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19살인 도마 공주, 이제는 도마 여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서정 선수, 어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결승에서 한국 여자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요.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 체조 메달을 따면서 새 역사를 쓴 여서정 선수. 눈물을 쏟으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세운 기록들 정말 대단합니다. 93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메달리스트 명단에 한국 선수로는 이름을 처음 남겼고요. 또 KBS 해설위원으로 딸의 경기 모습과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 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지켜본 바로 아버지 여홍철 교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또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서정 선수가 올해 19살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좋은 그 성적을 거둔 거죠. 박성배 변호사님, 이 동메달을 여서정 선수가 따면서 세운 또 다른 기록 어떤 겁니까?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가 여홍철 선수죠. 해설위원으로 딸의 경기 모습을 지켜본 여홍철 선수,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떡잎부터 남달랐던 여서정 선수 아버지에 이어서 25년 만에 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부녀 메달리스트라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여서정 선수에 따르면 아빠는 내가 여홍철의 딸로 불리기보다는 아빠가 여서정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했다. 이제 동메달을 땄으니까 아빠를 이겨보고 싶다면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딸의 경기를 지켜본 여홍철 교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이 화면을 중계했는데 이 감동 섞인 여홍철 교수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이가 체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한 6살쯤 됐었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또 아빠 엄마가 또 체조 관계하면서도 그런 느낌은 들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반대를 했었어요. 뭐 1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났는데도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잘했을까. 지금 메달을 땄지만 자만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파리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이 2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서정 선수도 그렇고요. 야구에서는 또 이정후 선수,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죠. 바람의 아들, 그러니까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 아들 선수들, 딸 선수들의 더 밝은 미래를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 경기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선수가 또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파이팅을 외치면서 단체전의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선수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게요. 여자가 크게 좌측 보고 중앙 보고 우측 보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측 보고 한 번 더. 우측 보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좌측 보고 한 번 더. 좌측 보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언제 들어도 좋은 화이팅 연호 소리인데 저 정도 소리를 지르면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잠긴 상태인데 저 정도 소리를 지르면 목이 굉장히 많이 쉴 것 같은데 젊은 선수여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최준봉 교수님. 예, 뭐 김재덕 선수가 나이가 젊어서도 그렇지만 저는 저 화이팅을 워낙 많이 외쳤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얼마나 제가 볼 때는 훈련할 때도 화이팅을 엄청나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지만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팀에 어떤 파이팅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예. 화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뒤져도 좀 처지는 것 같으면 다시 화이팅을 외쳐서 힘을 내도록 만드는 저 능력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궁 같은 경우에 5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4개를 우리가 따왔어요. 네. 하나만 빼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김재덕 선수의 화이팅이 인천공항에서 여러 번 울려 퍼졌거든요. 아하. 사람들한테 긍정적 힘도 주고 웃음도 자아내면서 정말 스마일 해피 화이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자, 18살 고등학생 궁사의 금메달 소식 정말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 감동 있게 봤었던 거고요. 홍정석 기자님, 이 다른 선수를 두고는 아주 취재진들의 경쟁이 뜨거웠다 그래요? 네, 또 다른 선수는 바로 안산 선수인데요. 개인전 하나, 단체전 둘, 금메달 무려 3관왕에 오른 선수죠. 근데 이름이 외제잖아요. 안산. 근데 이 안산 이름을 두고 지금 재미난 풍경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 안산시가 있잖아요. 안산에서 이 안산 선수를 우리 홍보대사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더니 광주에서는 안산 선수는 광주에 살아요. 우리 광주의 자랑입니다. 또 이렇게 응수를 하고요. 서대문에 안산이 있습니다. 이 봉화대가 있는 안산이 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아니 우리 안산이 있는데 기막힌 우연이다. 우리 홍보대사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국립산학과학원까지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뭐냐면 산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장르 최고다. 뭐냐면 뭐 설악산 무슨 산 다 있어도 우리 장르의 최고는 안산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상관왕의 응원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의 안산은 안산 선수는 안산의 광고 모델이 될까요? 광주의 광고 모델이 될까요? 재밌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예. 김유진 아나운서, 이렇게 선수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사실 약간 좀 세속적이긴 한데 저렇게 올림픽 금메달 따고 하면은 포상금 얼마 받는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수들이 귀국하면 억대의 포상금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메달별로 수천만 원의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성과별로 점수를 매겨서 20점이 넘으면 평생 달마다 1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의 경우에는 금메달을 3개 땄잖아요. 평가 점수가 무려 306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또 양궁협회 포상금 등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고등학생인 김재덕 선수는 이번 올림픽 메달을 통해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올림픽 메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추앙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때는 훨씬 더 많은 이 포상금을 주기도 했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포상금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선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니까 더 가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양궁 대표팀의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가 만들어낸 이른바 로빈훗 화살이 IOC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른바 로빈훗 화살 지난달 24일 멕시코와의 혼성 준결승전에서 만들어졌는데 김재덕 선수가 먼저 쏜 화살을 안산 선수가 명중시킨 것입니다. 즉 화살로 다른 화살을 명중시킨 셈이죠. 이 기념비적인 화살을 IOC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김재덕 선수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양궁장 건립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 명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재덕 양궁장으로 불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화살을 쏘는 궁사와 관역의 거리가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아, 이게 75m입니다. 75m라는 거리에서 먼저 쏜 화살을 다시 또 맞춘다는 게 뭐 사실 우연이었겠지만 말이죠. 자, 김유진 아나운서 올림픽 정신이 빛났던 순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남자 유도 100kg급 결승전에서 우리 조구함 선수가 보여줬던 이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구함 선수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금보다 값지고 빛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는데요. 네. 조구함 선수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우승자인 일본의 에런 울프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겁니다.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막상 패배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자기 마음 추스리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튼 조구함 선수 대단히 이 실력이나 마음이나 다 칭찬할 만한 선수인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훌륭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지난 올림픽 때는 부상 때문에 중도에 좀 포기를 하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만큼 더 훈련에 매진해서 지금 무릎 연골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너무나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대를 차고 훈련에 매진했고 또 그 훈련 후유증으로 손가락 중에 9개가 제대로 굽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내 손가락, 훈련의 커다란 성과라고 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 내 훈장 같은 거다. 굉장히 좀 큰 어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 조구함이라는 이름의 뜻,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네. 조는 나라 조자고요. 구함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에서 조구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스포츠맨십과 올림픽 정신, 이름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올림픽 또 스포츠의 감동의 가장 기본은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해주는 스포츠맨십에 있잖아요. 가장 그런 모습에 가까웠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이 최선을 다하는 올림픽 참가자들의 얘기도 화제가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소개를 해주시죠. 그저께 열렸던 400m 혼성 혼계형 계주 경기입니다. 수영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대표팀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던 리디아 저콥이라고 하는 선수가 수경이요. 그러니까 눈에 쓰고 있는 수경이 출발하고 나서 바로 벗겨진 거예요. 네.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경이 벗겨져 버린 저코비 선수. 결국 이렇게 수경을 입에 물고서 수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 선수 수경을 입에 물고도 1분 5초의 기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마무리했고요. 미국 홍기영 대표팀은 결국 5위를 차지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 선수들은 저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걸 이렇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했던 거죠. 자,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